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지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도 친구도 떠나간 후 혼자 남은 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남자의 방은 어두웠다. 얇은 커튼 사이로 겨우 비치는 겨울 햇살이 방 안의 적막을 더 깊게 만들었다. 방 한 구석에는 텅 빈 지갑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낡아빠진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 물건들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었다. 남자는 한때 번듯한 가장이었다. 안정된 직장과 넉넉한 수입으로 가족을 지탱하며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던 삶.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 실패와 예상치 못한 빚, 이어진 건강 문제는 그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떠났고 믿었던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시간이 지나며 남자는 자식들에게조차도 짐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의지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미안함이 쌓여만 갔다. 자식들은 그를 돌보려고 애썼지만 남자는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느껴졌다. 매일같이 그는 자식들이 문득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그는 자식이 출근하기 위해 서두르며 내던지듯 던진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아버지,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저도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쓸어내렸다. 사진 속에는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식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의 눈에 오래된 책장 안에서 묻혀있던 작은 노트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가 한창 열정적으로 꿈을 꾸던 시절에 적어 놓았던 꿈과 계획의 기록이었다. 그는 노트를 꺼내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넘겼다. 젊은 시절의 글씨체는 반짝이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를 만들겠다. 남자는 순간 마음속에 희미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시간이 많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 노트를 꼭 쥔 채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 사라진 꿈을 찾아가 보기로. 그 결심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간만에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생겨났다.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조용히 일어섰다. 노트를 품에 안고 남자는 오랜 친구 성규를 떠올렸다. 그는 성규가 아직 자신을 기억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성규의 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성규는 여전히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너 맞아. 오랜만이다. 성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묻어났다. 남자는 그의 반가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얼굴을 마주했을 때의 어색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좀 볼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재회했다. 성규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반면 남자는 초췌한 모습에 자리를 잡고도 자꾸만 시선을 피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성규의 질문에 남자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다. 간단히 몇 마디로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떠난 후, 친구들이 떠난 후, 그리고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되어가는 자신의 삶을. 성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많이 힘들었겠네. 근데 말이야, 넌 한 번도 스스로를 믿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성규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는 무언가 진실이 담겨 있었다. 청규는 이어 말했다. 내가 예전에 하던 일들, 그거 아직도 기억해. 내가 아이디어 노트 쓰던 거. 거기 적힌 것들 다 포기한 거야? 그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청규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그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남자는 자꾸만 성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길은 과거 가족과 살던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거미줄이 쳐진 창문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지난 실패를 마주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폐허가 된 옛집에서 돌아온 남자는 밤새 노트를 들여다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낡고 희미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설계도들은 그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안에는 한때의 열정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시절의 자신과 너무 달라 보였다. 거울 속에서 본 얼굴은 주름지고 지쳐 있었으며 초라한 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음 날 남자는 오래된 시장을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빈 지갑과 무거운 발걸음은 그에게 현실의 벽을 느끼게 했다. 남자는 고민 끝에 값싼 중고 부품 몇 개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품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동안 그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보려 했었다.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남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업을 시작했다. 자식들에게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라고 둘러대며 매일 밤 부엌 식탁 위에서 조립과 해체를 반복했다. 그러나 기계의 조각들은 그의 손끝에서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패가 이어질수록 초조함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서관을 찾은 그는 현대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와 책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 했지만 매번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그는 노트 속 한 구절을 떠올렸다. 나는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에 남기겠다. 도서관에서의 어느 날 그가 오래된 설계도를 펼쳐놓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든 그는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설계도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이는 정민이었다. 그는 엔지니어링 전공을 마치고도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남자의 설계도는 그에게 흥미를 넘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저도 이런 걸 만드는데 관심이 많아요. 이건 꽤 독창적인데요. 정민의 진지한 태도는 남자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그의 접근이 의심스러웠지만 정민의 열정과 지식을 보며 남자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작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했다. 이곳은 남자가 한때 쌓아두었던 오래된 도구들과 정민이 가져온 최신 기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이 되었다. 작업이 시작되자 남자는 정민의 기술적 지식에 감탄했다. 정민은 그의 오래된 설계도를 현대 기술로 수정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밤을 새우며 만든 프로토타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 때 남자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이건 내 욕심일 뿐이었나 봐. 그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정민은 그를 다독였다. 실패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은 실패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며 다시 시작했다. 점점 설계는 구체화되었고 실패는 성공의 단서를 남겼다. 어느 날 밤 작업실은 조용히 흐르는 전자음과 함께 활짝 웃는 두 사람의 얼굴로 가득 찼다. 마침내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것이다. 프로토타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은 지역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시회는 작은 공장에서 열리는 이벤트였지만 지역의 혁신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러나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열악했다. 우리 부스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죠? 정민이 걱정하자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기술은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는 거야. 전시회 날 그들의 부스는 단출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기계와 간단한 설명만이 전부였다. 주변의 화려한 부스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지만 정민과 남자는 서로의 노력을 믿고 있었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남자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부스에 관람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계의 간결한 작동 원리와 실용성에 감탄했다. 특히 남자의 진솔한 설명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기계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관람객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었다. 전시회가 끝난 뒤 한 투자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다. 이 아이디어 제가 더 큰 무대에서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다시 세상에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투자를 받은 남자와 정민은 발명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시장에 출시된 발명품은 빠르게 주목받았고 실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얻었다. 남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제품이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자주 자식들에게 그 과정과 성과를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자식들도 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자식들의 인정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남자는 다시 가족들과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봐. 그는 식탁 위에서 자식들과 웃으며 속삭였다. 남자는 조용한 밤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되찾았고 다시 일어섰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온다. 이 노트는 나만의 새벽이었다. 남자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